행복제도TV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일 행복달력과 낭송으로 1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유시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마음챙김 식사. 한 서양인이 태국에 와서 머리를 깎고 한시적으로 불교 성녀가 되었다. 첫 1년 동안 그는 밀림 속 절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명상 수행을 하며 보행에 가까운 생활을 실천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율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이었다. 그것도 정오가 되기 전에 먹어야 했다. 오후가 되면 물과 차 외에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 또한 이른 아침이면 승려들과 일렬로 줄을 맞춰 마을을 돌며 쇠로 된 밥그릇에다 음식을 얻어와야 했다. 밀림을 나서서 벼와 잡곡이 자란 논둑을 지나 마을로 가면 순박한 사람들이 승려들의 바리대 안에 밥과 채소 요리, 과일 등의 음식을 넣어주었다. 그런 다음 승려들은 밀림 속 절로 돌아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어떤 때는 서양인의 기준에도 맛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채소는 기름 범벅에 너무 오래 볶았고 고추 양념은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웠다. 개구리 뒷다리 튀김 같은 정체 모를 요리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심하게 발효되어 진저리가 처질 만큼 시큼한 절임도 있었다. 하지만 절의 규율상 신도들이 보시하는 음식은 어느 것도 거부할 수 없었다. 새벽 4시의 기상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명상 수행보다도 음식 적응이 그에게는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몰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실 그가 절에서 배우고 있는 수행은 윗바사나라는 마음챙김 명상이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혹은 하지 않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로지 그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그 명상의 핵심이었다.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명상을 할 때면 다리가 저리고 등이 가려워 집중하기 어려웠다. 마음은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 미래의 계획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렇게 마음놓침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탁발을 하러 논길을 걸어갈 때, 마을 사람들이 그릇 안에 음식을 넣어줄 때, 그리고 돌아와 묵은 속에 한 입씩 먹을 때면 그는 다른 어느 때보다 그 순간에 활짝 깨어 있었다. 거기에는 어떤 사념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유는 하루에 오직 한 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음챙김 명상의 스승인 오빤디따는 마음챙김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 겉핥기가 아니다. 당신이 만약 오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으며 무엇을 먹을지조차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겉핥기로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데 신이 당신의 밥그릇에 넣어주는 자두, 바나나, 무화과, 개구리 뒷다리 튀김에서 눈을 뗄 수 있겠는가? 셋째, 대상을 마주 본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연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음식을 마주보고 음미할 것이다. 넷째, 마음챙김은 마음챙김을 낳는다. 그 서양인은 얼마 후 일반인 수행자로 돌아갔으며 그 마음챙김 식사의 신성한 경험을 모든 행동으로 넓혀나갔다. 식사라는 일상적인 부분을 명상화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 그 자세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럴 때나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가며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임을 알고 주의력을 집중했다. 그 후 그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마음챙김 명상을 지도했다. 그는 태국의 밀림 속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로 몸을 지탱했을 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자양분을 얻었다. 그리고 영혼의 풍성함은 행동 자체보다도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깨어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온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것이 먹는 일이든 걷는 일이든 숨쉬는 일이든 강력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만 집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